이 헌법 기술에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119조 1항이 어떻다, 119조 2항이 어떻다. 갑자기 좌빨들이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해요. 이때까지 헌법을 무시한 게 주로 좌빨들인데, 좌빨들이 갑자기 이제 막 헌법에 따르면요. 언제부터 좌빨들이 헌법을 이렇게 금과 옥자처럼 지켜왔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지키라고 갖다 난리. 119조 2항에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단 말이야. 정부가, 국민경제의 제 119조 2항을 읽어볼까요? 1항은 이래 돼서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법에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선우가 뭐냐면 기본은 그거죠. 1항이죠.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좌빨들은 이제 2항도 해야 된다. 병행이다 이러는데 병행이 아니잖아요. 1항이 딱 문장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그게 사실은 엉터리 법입니다. 이게. 법이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학자라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초대 헌법부터 그랬어요. 재헌 헌법부터 재헌 헌법에 보면 무역은 국유화입니다. 무역은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역을 국가만 할 수 있다. 참 웃기는 헌법도 다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무역은 국가만 할 수 있습니다. 초대 헌법에. 그게 잘못된 게 차례차례 고쳐졌죠. 119조 2항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119조 2항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2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돼요. 그 모든 국가는 위헌입니다. 지금 성장도 시킬, 경제 성장을 시킬 의무를 우리나라 헌법에 넣어놨어요. 이런 헌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웃기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라고 다 넣어놓은 거예요.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 못 시켰다 그러면 그 정부는 위헌,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도 시켜야 돼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국어도 안 돼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어가 안 돼요. 어떻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적 기본권, 예를 들어 119조 1항의 경제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적 질서로 한다 이렇게 돼요. 1항적 기본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한 23조. 행복추구권 7조. 7조인데 행복추구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국민행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걸고 나왔는데 저게 사실은 큰일 날 슬로건입니다. 마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 제7조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린애들에게 물어보면 마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지금 헌법에 들어있어요. 제7조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뭘 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박근혜 패에서 지금 국민행복 이렇게 들고 나온 저게 나중에 국민들에게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이 바로 저 국민행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크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경제민주하고 지금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기를 자유, 난 머리를 기름으로써 내 행복감 느낀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빨간색 옷을 입을 자유, 뭐 흰색 옷을 입을 자유,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취미생활,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거나, 이게 다 나의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써 그게 나의 행복을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제7조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게 행복추구권이에요. 나의 행복입니다.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걸 지금 박근혜 슬로건이 마치 국민 행복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것은 이 명분의 싸움이고 명분의 장사고 이념의 유통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박근혜 이 캠프에서 들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야 저게 정말 이론가도 없고 그저 제멋대로들 그냥 슬로건 뭐 헌법에 행복이란 단어가 국민 행복 갖다 놓고 그 아울타고나 경제민주화 했으니까 좋은 말은 지금 선거 캠프에서 다 붙이고 있는데 저게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혼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죠. 참 물론 뭐 정치권의 캠프라는 게 뭐 정신 멀쩡한 인간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장차 정치를 하실 기회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대개 정치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야심가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죠. 뭐 공부할 기회들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깊이는 공부 안 되니까 그저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면 다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직업과 영업의 자유, 계약 자유 등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제10조입니다. 계약 자유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게 제10조입니다. 119조 1항이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10조에 계약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계약 자유 위반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갑과 어떤 을이 계약 자유를 위반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문제가 생겼다. 사기를 쳤다. 그럼 법정에 가서 이 계약자유 조항과 관련된 민법, 상법 조항들이 복잡하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정에 가서 둘이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이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죠, 이게. 국가의 공법 질서가 들어갈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유가 존재하는 거고 사적 자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적 자치 속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뭔가 네가 나를 속였다든지 네가 나를 기만했다든지 뭔가 잘못되었다 또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어서 다툴 일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겁니다. 그게 소위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계약 자유와 사적 자체의 영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 하도급법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말하자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입법부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요. 인민재판은 뭐 저들이 마음대로 하죠. 뭐 야 너 제가 몇 년이야 뭐 와 박수치고 뭐 쫓아가서 다 매달아서 저들이 처분까지 죽이기까지 해버리고 뭐 이게 인민재판이잖아요. 또는 뭐 옛날에 원림재판이죠. 원림재판은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원림재판이잖아요. 그 지금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국회가. 그 근대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근대 국가라는 게 어떻게 상권 분립이 돼 있고 법률이 뭐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며 공무원 제도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라고 꼴리는 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한조항도 몇 개 있죠. 37조 2항,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말인데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 이렇게 들어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소위 재산권 행사, 재산권의 공공성 이런 건데 사적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왜 공공의 복리를 감안해야 되나요? 내가 산속에 뭐 그린벨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닷가에 집을 짓느냐 산속에 집을 짓느냐 그건 내 마음이죠. 내가 산속에 집을 짓느냐 바닷가에 집을 짓느냐는 것을 공공복리를 생각해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내가 돈을 있어서 돈을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일식집에 가서 먹을지 중국집에 가서 먹을지를 내가 공공복리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나요? 이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재산권 행사는 공공문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표현 빼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웃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모르는 엉터리 조항들이 헌법에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내 돈 쓰는데 내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돼. 내 재산권을 쓰는데 내가 일식집에 갈지 중국집에 갈지 내가 이 여자와 연애할지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돼. 아니 자격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바닷가에 집을 지었지 산속에 집을 지을지 그건 내 선택이죠. 그걸 왜 공공복리를 생각해야 되나요? 근데 이때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가 재산권의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때라고 하더라도 원본을 손상해서는 안 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그 수단이 적절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말하자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런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법에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과잉은 금지다. 또 보장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받는 사익이 적절한 비례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 다 있죠. 지금 우리 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참 웃기는 법이 있느냐면 119조에서부터 127조까지인가요? 그게 이제 소위 경제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4조에 보면 헌법에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한 의무로 이 조항은 앞에 있는데요. 노동할 의무 이런 거. 우리 헌법에는 노동할 의무도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아셨죠? 여러분 집에 땡땡이 치고 놀면 안 돼요. 노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우리 헌법 들여다보면 정말 웃기게 되어 있어요. 이 현대 헌법이 아니에요. 이게. 노동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일요일날 집에서 놀면 안 돼요? 노동할 의무를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24조 국민의 의무로 선언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건전한 소비생활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건전한 소비생활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국가가 정해야 되겠죠. 이제 어느 날 어떤 투자학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만일에 또 이 조항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제 경제민주화 말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건전한 소비생활에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이 조항 전부가 보면 이제 뭐 소비자 조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조항은 그 이제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건전한 소비생활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 화사치 결혼식은 안 된다. 뭐 가정을 해준 즉 뭐 화환을 보내지 마라 결혼식 할 때 이런 걸 다 정부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건전한 소비 생활을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해 놓은 거죠.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야, 뭐가 건전한 소비 생활이냐? 그럼 데이트 할 때는 1인당 먹을 수 있는 식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결혼할 때 예단 보낼 수 있는 상한선은 또 이제 국가에서 정하고 이런 이제 조선시대 주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원하세요? 헌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차례차례 뭐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돼서 123조로 한번 볼까요?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촌 종합개발을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을까요? 국가는 변호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뭐 육성하고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뭐 이런 조항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죠. 농산물의 수급에 균형이 있도록 해 이런 조항도 있어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 헌법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쓰레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법으로. 124조 건전한 소비생활. (127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또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119조부터 이제 127조까지 있는 이제 소위 경제조항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어떤 직역에 따라서 국민을 세분화해 놓고 모든 그 세분화된 국민의 직역을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면은 전 세계 헌법 중에 처음으로 노숙자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가는 노숙자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전체를 논리에 맞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19조 2항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7조, 15조, 10조, 15조, 23조, 37조 2항 기업활동 규제와 규제의 한계 이런 조항들을 모조리 바이올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을 가지고 법률을 만든 다음에 그 법률을 가지고 헌법의 다른 모든 규정들을 사문화시키고 불법화하는 아주 유례없는 논리적 모순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네요. 법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시죠? 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법은 원래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너무도 자세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국가의 의무를 굉장히 많이 규정해 놓고 국가는 항상 법 위반 상태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경제력 집중 문제, 또 의결권 문제, 이런 거 사실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차례차례 하도급법 문제, 갑이냐 을이냐 이런 문제 차례차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